상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상지건설 오늘 상한가 갔죠. 자, 상한가 가면서 결국에는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CBG 유상증자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애초에 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청량률이 미달 나왔을 때 사실상 진행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일반 공모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배성에서 이렇게 5%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이 청량률을 나머지 95% 일반 공모에서 다 채워진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 공모에 참여할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시비다. 왜? 결국에는 이 시비가 전환되는 시점은 5월 22일로서 아직까지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간에 얼마든지 변동성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앞에서 이렇게나 많이 띄워놨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 더 높은 상승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뭐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상지건설이 CB를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매도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지건설에 대해서 CB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이 상지건설의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그죠? 예, 중앙첨단 소재가 이 상지건설의 CB가 아니죠. 최대 주주로 있다. 중앙첨단 소재, 엔캠 전부 다 뭐예요? CB로서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가 뭐 한 겁니까? 엑시트를 고점에서 실행을 했었던 종목들 이름 나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 아틀라스 8000. 이거 누구 겁니까? 오정광 대표 거예요. 이 오정광 대표는 누굽니까? 엔캠의 대표입니다. 2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CB 전환사채권을 사놓고 주가를 올려서 매도하는 걸로써 수익을 내는 거에는 아주 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상한가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 6연상 하지만 고점은 멀었다. 이 당시 15,000원이었고요. 8연상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거래정지 풀리면 또 날아가고, CB가 남아있는 이상 세력들은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전환사채 매도 결정 공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시작될 것이고, 이런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하자? 미리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자. 우리가 지금 CB만 보고 대응을 했다라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대응할 수 있었던 하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첨단 소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가지고 있었고 주가를 빠르게 올려요. 예, 빠르게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CB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뭡니까? 하락을 만들고 다시 재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뭐다? CB를 정리하는. 왜? 이 CB를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공시가 나와줘야 되고요. 공시를 내는 즉시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리 언제 전환을 하겠습니다라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악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더라. 하지만 하락 이후에 CB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려야 되고, 그 상승치는 뭡니까? 항상 종고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고가 갱신의 상승이 나오더라는 거. 중앙첨단선자뿐만 아니라 엔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뭡니까? 4월달 그러니까 이 12물량 11회차부터 13회차 물량이 326만 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강하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4월에 만들어내면서 남아있는 물량 어떻게 했습니까? 12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지건설 주가가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장이 마감이 됐지만 고점 대비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상한가 나왔다고 겁내지 말고 뭐다? CB가 남아있는 이상 더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인지를 하셨다라면은 지금에서라도 추가 매출 통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5월 22일. 거래일만 따지더라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주가가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반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해야 되는 대응,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응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주가 떨어질 거라면은 일단 매도하자. 매도하고 다시 지금과 같은 저점을 잡아보자라는 게, 여기서 매수하자는 게 우리의 대응이었고, 이 대응은 앞으로도 유효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지금 더 이상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서 팔면은 뭐가 생깁니까? 현금 확보되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더 많은 물량을 더 싸게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춰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CB가 전환되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시의 변동성이 생긴다라면은 이 공시를 확인하고 뭐 해야 된다? 최고점에서 안전하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EM자형 파동이 나온다라면은 우리는 해왔던 대응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필요한 타점들 제가 앞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 나오는 족족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러한 대응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은 도움을 받으셔라도 확실하게 좀 해 나가셔야 된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점은 제가 영상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자마자 대응할 수 있는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자, 무료입니다.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때 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010-4920-8706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자, 상지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타점들을 하나씩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자, 올라가는 상승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고점을 뚫어냈다라고 하면서 거기가 정말 중요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 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자,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자, 얼마 되지 않는다. 실망하고 계실 텐데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고점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뭐하자? 매수를 반복하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춰서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늘려갈 거예요. 요것만 되면요, 상지건설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수익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6월 3일까지 이 테마의 기대감은 작용이 되면서 상승의 재료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재료를 6월 3일까지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요, 5월 20일 즉 여유가 있어요. 6월 3일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CB가 전환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자, 매도를 통해서 고점에서 최대치의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세력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사이의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가장 비쌀 때 매도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내면서 매도할 거라고요. 네, 권리 공매도까지 생각하면은 자, 5월 20일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동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자, 이 동향 중에 금투라던가요, 자, 기타 법인이라던가 사모펀드, 자,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결국에 뭡니까? 전환되는 CB 물량에 대해서 자, 세력들이 뭐하다? 전환 이후에 매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 결국에는 이 사모사채 자체가 사모펀드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 기간의 수급만 확인해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 기타 법인, 사모펀드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산지건설이 CB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알겠고, 자, 왜 내려왔는지도 개인들을 털고 다시 올려야지만이 본인들 수익 극대화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매도하는 시점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공시 플러스 뭡니까? 동향 플러스 뭡니까? 거래량 전부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들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유연한 대응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기 해왔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해왔던 대응만 꾸준히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CB라는 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10이라는 단어를 100번은 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보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견상을 갔는데도 추가적인 상승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자, 10이었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한 뭡니까? 이때 뭐가 나왔어요? 이 11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 발표가 내일로 결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 유상증자가 그 주주 배정에서는 자 5%의 청약이 달성이 되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나가,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겹겹이 쌓여 있는 호재 상황을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런 내려온 하락 속에서도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궁극적인 목표, 자 12를 비싸게 팔기 위함이다. 요것만 기억하면요, 여러분들 손쉽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대응하셔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장 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내일보다는 다음날 영상을 올릴 텐데, 그 영상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푹 쉬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